예, 안녕하세요. 우선 바쁘신 와중에 제가 진행하는 브릭 세미나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미국 휴스턴의 베일러 칼리지 오브 메디신에서 박사과 과정을 하고 있는 정현환이라고 합니다. 박사과 과정 중에서는 뇌질환 관련 연구에서 만들어지는 넥스트 제너레이션 시퀀싱 데이터, 속칭 NGS 데이터를 분석하고 해석하기 위한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연구를 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최신 연구나 개발하고 있는 도구들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아래 첨부한 트위터나 깃허브 주소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제가 2019년 6월자로 지논 리서치에 발표한 보다 정확한 크리스퍼 풀드 스크린 데이터 분석의 방법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오늘 세미나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맨 처음에는 크리스퍼 캐스9과 펑셔널 지네릭 스크리닝을 처음 접하는 분들을 위해서 이와 관련된 내용을 개략적으로 소개하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제안한 방법인 크리스퍼 베타 바이노미얼, 줄여서 CB 스퀘어가 사용되는 CB 스퀘어에서 사용되는 알고리즘과 왜 CB 스퀘어가 다른 방법들에 비해서 정확한 분석 결과를 제공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CB스퀘어의 알고리즘이 탑재된 크리스퍼 클라우드라는 웹사이트를 이용해서 컴퓨터 프로그래밍이 익숙하지 않더라도 손쉽게 크리스퍼 스크린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크리스퍼 캐스9 시스템은 지놈 에디팅 플랫폼의 일종으로 그림의 아래 부분과 같이 진의 특정 부분에 더블 스트랜드 브레이크를 발생시켜 목표한 진의 너그아웃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크리스퍼 캐스9 시스템은 다른 진 에디팅을 위한 플랫폼에 비해 보다 긴 타이드를 타겟팅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낮은 오프 타겟 이펙트를 보입니다. 크리스퍼 캐스9은 크게 가이드 RNA와 캐스9 프로틴 두 개의 컴포넌트로 구성됩니다. 가이드 RNA는 지놈상의 특정 로커스를 표적하기 위해 사용되어지며 스페이서와 스캐폴드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스페이서는 타겟 로커스에 대응되는 뉴클리오타이드 시퀀스를 포함하고 있고 스캐폴드는 캐스9이 타겟에 바인딩을 하기 위해 필요한 시퀀스입니다. 그리고 캐스9 프로테인은 인디오뉴클레어스 엔자임으로 가이드 RNA에 있는 정보를 토대로 찾아진 타겟에 바인딩을 하고 그림과 같이 타겟 로커스의 더블 스트랜드 브레이크를 일으켜서 타겟한 진이 너그아웃됨을 유도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타겟 사이트 바로 뒤에 팸이라는 특정 패턴의 염기 서열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캐스9의 바인딩이 일어나지 않고 더블 스트랜드 브레이크 또한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캐스9 시스템은 다양한 분야에 적용될 수 있는데 제가 다음에 소개할 펑셔널 지네릭 스크린에서도 크리스퍼 캐스9 시스템이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크리스퍼 캐스9을 이용한 펑셔널 지네릭 스크린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크리스퍼 캐스9 시스템을 이용한 스크린, 속칭 크리스퍼 풀드 스크린은 가이드 RNA를 포함한 다수의 플라스미드의 풀드 라이브러리를 이용해 진행하는 스크린입니다. 또한 이는 많은 수의 진을 동시에 너그아웃할 수 있는 하이스루프 테크닉이기도 합니다. 장점으로는 비용 측면에서 기존의 방법들에 비해 많은 이점이 있으며 스크린 결과가 대체적으로 로버스트하다는 것을 뽑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크린의 리드아웃을 확인하기 위해 NGS에 기반한 데이터가 만들어지고 이를 분석하는 것을 필요로 합니다. 이때 만들어진 데이터는 실험에 사용된 셀들에 추출된 바코드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바코드는 가이드 RNA와 동일하고 이를 통해 어떤 진의 너그아웃을 일으켰는지 추적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크리스퍼 풀드 스크린에 대한 피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각 셀은 한 개의 가이드 RNA를 포함하게 되는 것으로 가정하며 한 개의 진을 타겟하는 가이드 RNA는 여러 개가 사용되어집니다. 가이드 RNA의 개수는 라이브러리가 옵티마이즈 되어감에 따라 점점 줄고 있는 추세이며 최근에 발표된 브루넬로 지노마이드 라이브러리의 경우 진별로 각 4개의 가이드 RNA를 사용합니다. 또한 실험에서 한 개의 가이드 RNA당 100개에서 1000개가량의 셀들을 사용하게 되며 시퀀싱을 이용해 리드아웃을 확인하였을 때 전체 가이드 RNA에 대해서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일관적인 트렌드를 보일 경우 이를 hit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hit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는 CB 스퀘어를 설명할 때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크리스퍼-캐스9을 이용한 로스 오브 펑션 스크린이 기존의 shRNA를 이용한 스크린보다 정확한 결과를 보인다는 것은 많은 연구를 토대로 발표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2016년에 네덜란드 팀이 발표한 논문에서 가져왔는데 이때 두 방법의 비교를 위해서 약 40여 개의 이센셜 진과 40여 개의 넌 이센셜 진을 선별하고 이에 대한 스크린을 진행하였습니다. 여기서 이센셜 진이란 해당 진에 로스 오브 펑션이 발생했을 때 셀의 로스 오브 피니스가 발생한 진들을 이야기합니다. 만약 n개 셀이 있고 각 셀들에 대해 특정 에센셜 진을 넉아웃 시키고 시간이 경과된 후 살아남은 셀들의 수를 확인해 보면 기존의 n보다 훨씬 적은 수의 셀들이 살아남게 된다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본 논문에서 RT112 셀라인을 이용하여 크리스퍼와 shRNA를 이용해 스크린을 진행하였고 왼쪽이 shRNA 결과 그리고 오른쪽은 크리스퍼를 이용한 스크린 결과입니다. 여기서 주황색 점들은 이센셜 진을 타겟한 경우 그리고 파란색 점들의 경우에는 난 이센셜 진을 타겟한 경우입니다. Y축은 넉아웃 전과 후를 비교하는 넉아웃 전과 후의 셀의 수를 비교하는 로그트 폴드 체인지 값으로 만약 실험이 예상대로 진행되었을 경우 주황색 점이 y는 0보다 낮은 곳에 분포되고 파란색의 점의 경우 y는 0 근방에 분포되게 됩니다. 실험 결과 알 수 있듯이 크리스퍼는 shRNA보다 예상된 결과에 가까운 실험 결과를 보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크리스퍼 풀드 스크린의 응용 사례에 대해 몇 가지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크리스퍼 스크린은 5개의 튜머 셀 라인들에서 공통적으로 피니스를 조절하는 이센셜 진을 찾는 연구입니다. 이 결과는 2015년에 토론토 대학의 모펫 교수 연구팀에서 발표되었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1580개의 인간에 대한 코어 이센셜 진을 정의하였으며 여기서 정의된 진셋은 컴퓨테이셔널한 연구나 크리스퍼 라이브러리를 옵티마이즈한 연구 등에서도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연구는 2015년에 브로드 인스티튜트에서 발표한 연구로 Cas9 익스프레싱 트랜스제닉 마우스에서 추출한 본메로 derived dendritic 셀을 이용하여 지노마이드 스크린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스크린을 통해 튜머 뉴크레오시스 팩터 속칭 TNF의 레귤레이터를 찾는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본 연구에서 우선으로 스크린에서 나온 상위들 중에서 TNF 캐노니컬 패스웨이에 존재하는지를 확인하여 1차적으로 스크리닝의 밸리데이션을 진행하였고 기존에 발견되지 않은 진들에 대한 추가적인 밸리데이션 역시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RNA-seq 분석 등을 통해 TNF의 레귤레이터가 3개의 메이저 모듈로 클러스터링 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크리스퍼 풀드 스크린은 실험 디자인상 크게 2가지로 나뉘는데 위의 그림과 같이 셀의 서바이버빌리티를 이용하고 서로 다른 타임 포인트에 대한 비교를 진행하는 드롭아웃 스크린과 실험 후에 플로센스 액티베이티드 셀 솔팅을 등을 이용하여 셀을 솔팅하고 이를 통해 나뉜 서브파퓰레이션들에 보이는 이니시먼트를 비교하는 이니시먼트 베이스드 스크린이 있으며 처음에 소개한 피니스 진 연구는 드롭아웃 스크린, 그리고 마지막에 소개한 연구는 이니시먼트 베이스드 스크린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번 장에서 마지막으로 소개할 것은 NGS를 이용해 리드아웃을 확인하기 위한 데이터를 획득하는 방법입니다. 프로토콜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다음과 같이 PCR을 이용하여 셀에 포함된 플라스미드의 특정 지노믹 DNA를 앰플리파이하고 이거를 시퀀싱합니다. 이를 통해 셀에 어떤 가이드 RNA가 존재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 셀 안에서 넉아웃된 진을 역추적할 수 있습니다. 시퀀싱된 데이터는 다음과 같이 패스키 파일의 형태로 저장이 되는데 패스키 파일의 각 4개 줄을 통틀어 하나의 리드라 볼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시퀀싱을 통해 적게는 수백만 개 혹은 수십억만 개의 리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가이드 RNA에 대응되는 시퀀스는 각 리드의 둘째 줄의 중간에 위치해 있고 왼쪽 그림과 같이 U6 프로모터 시퀀스 뒤에 그리고 뒤에 보이시는 스캐폴드 시퀀스 앞에 위치합니다. 그리고 지금 소개한 것처럼 리드가 가이드 RNA만 있는 구조로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이를 추출하는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퀀스를 얻은 다음 추출된 시퀀스가 처음 사용한 플라스미드에 존재하는지를 확인하는 과정 또한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 대해서는 CB스퀘어를 설명할 때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서 소개한 것 같이 NGS를 이용해 데이터를 얻게 되면 추가적인 전처리 과정과 통계 분석 통해 스크린 실험에서 나온 힛진들을 선별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다음표와 같이 다양한 방법들이 제안되어 있으며 저와 연구팀도 2015년 말부터 보다 정확한 방법을 개발하기 위해 연구를 하였고 이를 통해 올해 CB스퀘어란 방법을 발표하였습니다. 다음 장부터는 CB스퀘어에 대한 소개와 다른 방법들과의 어떤 차별점이 있는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CB스퀘어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면 두 개의 컴포넌트로 구성됩니다. 첫째는 정확한 힛진 아이덴티피케이션을 위해 베타 바이노미얼 모델에 기반한 통계 분석과 그리고 앞서 소개한 NGS 데이터의 리드상에 있는 sgRNA를 정확하게 추출하기 위한 어댑티브 해싱 알고리즘으로 나뉩니다. 일반적으로 크리스퍼 스크린 데이터 분석은 오른쪽의 순서와 같이 NGS 데이터를 프로세싱하는 데이터 전처리 부분, 그리고 각각의 sgRNA와 진에 대해 통계 분석을 진행하는 통계 분석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힛진을 아이덴티피케이션 하는 부분으로 나뉩니다. 그리고 분석에 사용되는 데이터는 총 3가지로 이루어져 있으며 가운데에 하얀 도형들에 적힌 대로 첫 번째로는 사용된 풀 라이브러리에 대한 어노테이션, 그리고 스크린에 대한 디자인 정보, 마지막으로 NGS를 통해 만들어진 FASTQ 파일로 나뉩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알고리즘은 리드 안에 가이드 RNA를 추출하고 라이브러리에 얼라이먼트를 하는 방법입니다. 우선 다음 그림과 같이 리드가 있다고 하면 여기서 처음으로 진행해야 하는 것은 가이드 RNA가 어느 위치에 존재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다음과 같이 초록색 부분이 가이드 RNA가 포함된 부분이라고 결정하면 다음으로 가이드 RNA 어노테이션에 해당 라이브러리 어노테이션에 해당 가이드가 실제 라이브러리에 존재했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거칩니다. 이 예시의 경우 해당 어노테이션 파일에서 가이드 RNA는 CB81-1이라는 아이디를 가진 가이드 RNA이며 이 정보를 통해 CD81이라는 진을 타겟하는 가이드 RNA가 셀에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들을 모든 리드에 대해 반복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다음 오른쪽 같이 카운트 매트릭스를 얻을 수 있는데 첫 번째 줄은 가이드 RNA의 ID이며 이외의 컬럼들은 실험에 사용된 각각 리핏 혹은 리플리케이트에 대한 실험 결과들을 뜻합니다. 여기서 숫자들은 해당 가이드 RNA를 포함한 리드의 숫자이며 이를 통해 샘플 안에 존재했던 셀의 수를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리드 얼라이먼트의 태스크를 요약하면 첫 번째로는 가이드 RNA를 추출하는 것, 두 번째는 추출한 가이드 RNA에 대응하는 타겟을 찾는 과정입니다. 이러한 얼라이먼트를 위해 2014년도에 발표한 매직과 2017년도에 발표한 파인애플 파이라는 방법에서 제안된 얼라이먼트 알고리즘들이 있는데 두 방법 모두 다음과 같이 초록색으로 하이라이트된 U6 프로모터 리전에서 인델이 발생할 경우 가이드 시퀀스에 문제가 없어도 가이드 RNA를 제대로 추출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서 빨간 부분이 우리가 찾아야 하는 가이드 RNA입니다. 그리고 노란 부분이 해당 방법을 통해 예상된 가이드 RNA의 위치입니다. 매직의 경우 데이터의 서브 샘플링을 통해 리드상에서 시퀀스를 수출할 특정 위치를 선별하게 되는데 서브 샘플링에 바이어스가 발생하여 선별한 위치가 제한적일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제대로 탐색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다음으로 파인애플 파이의 경우에는 sgRNA에 앞서 나오는 5' 리전을 트리밍하고 남은 부분에서 가이드 RNA를 추출하게 되는데 이 경우 5' 리전에서 시그니피컨트한 인델이 발생해 트리밍 과정이 제대로 동작하지 않을 경우에 다음과 같이 잘못된 가이드 RNA를 추출하게 됩니다.
두 방법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제가 속한 연구팀에서는 CB스퀘어 논문에서 리드의 모든 서브 스트링을 탐색하는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가이드 RNA를 추출하는 방법을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CB스퀘어의 탐색 과정을 설명하기 위한 그림으로 탐색은 5'이 처음부터 시작하고 파란색 부분은 지금 탐색을 하는 서브 스트링에 대한 윈도우입니다. 선택된 서브 스트링이 sgRNA 라이브러리 어노테이션을 존재하는지 확인해 봤는데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 경우에 윈도우를 한 칸 이동하여 탐색을 다시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 칸 이동하였으나 라이브러리에서 역시 가이드 RNA를 찾지 못해서 다시 한 번 더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도 역시 가이드 RNA를 찾지 못했고 이러한 과정을 계속 반복합니다. 그러한 다음 특정 부분에서 라이브러리에 포함된 가이드 RNA를 찾게 되면 탐색을 종료하고 해당 부분을 추출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있는데 일반적인 문자열에 대한 알고리즘을 사용할 경우 최악의 경우 모든 경을 탐색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탐색 과정을 옵티마이즈하기 위해 리드에 포함된 뉴클리오타이드를 다음과 같이 두 자리의 이진수로 인코딩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TCJ라는 시퀀스가 있을 때 이는 이진수 100-11100으로 표기가 됩니다. 이진수로 시퀀스를 표기할 수 있게 되면 문자열이 아닌 일종의 정수의 형태로 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탐색과 그림에서 보았듯이 윈도우를 옮길 때 발생한 연산들의 복잡도를 크게 줄일 수 있어서 기본적인 문자열을 이용하는 방법보다 약 10배가량의 속도 향상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을 토대로 CB스퀘어를 앞서 소개한 데이터에 대해 작동시켰을 때 5개의 모든 경우에 대해서 문제없이 가이드 RNA를 추출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의 예시뿐만 아니라 6개의 추가적인 데이터셋을 통해 CB스퀘어와 매직 그리고 파인애플 파이의 성능을 비교하였습니다. 빨간색의 경우가 CB스퀘어이며 CB스퀘어 모든 경우에 대해 가장 높은 커버리지를 보일 수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서 CB스퀘어가 다른 방법보다 높은 레졸루션의 데이터를 얼라이먼트 과정에서 생성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것은 통계 분석을 통한 히트 아이덴티피케이션의 과정입니다. 여타 방법들과 유사하게 CB스퀘어도 두 가지 스텝을 통해서 히트진을 아이덴티피케이션 하게 되는데 첫 번째가 각 가이드 RNA별로 진행하는 디퍼런셜 익스프레션 분석입니다. 몇 가지 방법의 경우 이를 간단한 폴드 체인지나 스코어 계산을 대체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가이드 RNA 결과를 통해서 진 레벨의 테스트를 진행하는 것이며 이때 알 수 있는 것은 특정 진에 대해서 가이드 RNA 레벨의 분석 결과가 얼마나 컨시스턴트하고 로버스트한지 그리고 특정 진에 대한 이펙트 사이즈 역시 계산 가능하게 됩니다. 많은 경우 스크린 분석은 보통 그림과 같이 두 개의 그룹, 즉 비교군과 대조군에 대한 비교 분석이라 간주할 수 있으며 왼쪽 그림의 경우에는 두 개의 서로 다른 타임 포인트가 있는 예시이며 비교군을 T1 그리고 대조군을 T0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방법마다 다양한 통계 분석법이 제한되어 왔으나 기존의 방법들의 경우 몇 가지 문제가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라이거와 같이 가이드 RNA 레벨에서 테스트를 거치지 않고 폴드 체인지만 계산할 경우 만약 실험에 리플리케이트가 존재하고 유의한 베리어빌리티가 관측될 경우에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여 잘못된 분석을 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이드 RNA 레벨의 테스트를 진행하는 방법도 기존의 방법 대부분이 RNA-식 분석에서 파생된 방법들을 사용하여 분석합니다. 하지만 저희 연구팀에서 크리스퍼 스크린 데이터를 확인해 본 결과 기존의 RNA-식 데이터와 차이가 있음을 확인했고 이런 분석법이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선 RNA-식 분석에서 주로 사용되는 네거티브 베타 바이노미얼의 경우 데이터가 오버 디스퍼션, 즉 데이터의 민과 베리언스를 봤을 때 민보다 베리언스가 큰 경우를 이야기하는데 이는 왼쪽 그림 같은 경우와 같습니다. RNA 분석에서는 이러한 관찰을 통해서 네거티브 바이너리 모델을 이용해 오버 디스퍼션에 대한 모델링을 시도합니다. 여기 그림에서 검은 직선은 민과 베리언스가 같은 경우 파란 선은 네거티브 바이너리 모델을 추정한 민과 베리언스의 경향성입니다.
그리고 각 점들은 하나의 점들입니다. 이처럼 RNA-seq 데이터에서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오버 디스퍼션이 발생한다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크리스퍼 데이터에 대해서 민과 베리언스 그림을 그려본 결과 확인해보면 RNA-seq 데이터와 상이한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빨간 라인은 여기서 빨간 라인의 경우에는 민과 베리언스가 같은 경우, 그리고 파란 라인의 경우에는 저희가 추측한 데이터의 경향성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점들은 하나의 가이드 RNA를 뜻합니다. 관측 결과 데이터가 단순히 오버 디스퍼션만 보이는 것이 아닌 언더 디스퍼션도 보이는 경우를 모든 경우에 대해서 유의하게 관측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데이터에서 관측되는 디스퍼션을 모델링할 수 있는 적당한 방법이 필요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저희는 CB스퀘어에서는 두 가지 디스퍼션에 대해서 모델링을 유연하게 할 수 있는 베타 바이노미얼 모델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베타 바이노미얼 모델을 이용한 가이드 RNA 레벨 테스트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상의 I번째 샘플의 가이드 RNA의 라이브 파퓰레이션을 PI라고 하고, 이는 두 개의 파라미터 알파와 베타에 대한 정해지는 베타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합니다. 그리고 PI가 주어지고 우리는 샘플의 라이브러리 크기인 NI를 이미 알고 있고, 샘플에 대한 가이드 RNA 리드아웃인 XI는 다음과 같이 NI와 P에 대한 바이노미얼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합니다. 그리고 그룹 간의 테스트를 위해서 각 그룹의 P와 B라고 표기된 P와 그리고 B라고 표기된 베리언스를 추정해야 되는데, CB스퀘어 논문에서는 베리언스가 발생해서 일으키는 테크니컬 베리언스가 발생해서 일으키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각 샘플별로 다음과 같이 웨이트를 부여하고 보정하는 베리언스 어저스먼트 방법을 이용하여 P와 B를 추정하였습니다. 이번의 과정을 이용해 각 그룹에 대한 가이드 RNA의 P와 B를 추정하게 되면은 3번의 왼쪽식을 이용해서 T-밸류를 계산할 수 있고, T-밸류에 대한 P-밸류를 T-디스트리뷰션을 확인해서 계산할 수 있는데, 이때 필요한 것 중에 하나는 그 T-밸류에 대한 디그리 오브 프리덤을 계산을 해야 됩니다. 이때 디그리 오브 프리덤은 오른쪽의 식과 같이 계산이 됩니다. 이를 통해서 다니엘 가이드 RNA의 두 개의 그룹 간의 차이가 유의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각각 가이드 RNA에 대해 계산된 P-밸류를 이용해서 집 레벨 테스트에서는 피셔 메소드를 이용해서 1번식의 왼쪽 부분과 같이 오른쪽 부분과 같이 P-밸류를 자연 로그로 변환시켜서 더하고 대응되는 카이스퀘어 분포를 확인하여 진에 대한 P-밸류를 계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펄스 포지티브 조절을 위한 벤자민 호치버그 커렉션을 이용하여 어저스티드 P-밸류를 구하게 됩니다. 앞서 소개한 2016년도에 발표된 에센셜 진 스크린에 CB스퀘어를 포함한 9가지 방법을 5개의 서로 다른 FDR 레벨에서 정확도를 9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5개의 서로 다른 FDR 레벨에 대해 정확도를 측정해 보았습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각 방법에서 나온 결과들을 정해진 FDR 기준으로 낮은 값의 경우 해당 방법에서 에센셜 진으로 구분했고, 그 FDR 기준보다 높은 경우에는 non essential 진으로 구분했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이 스크리닝의 경우 어떤 진이 이센셜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정확도인 F1 스코어를 계산합니다. 1에 가까운 값일수록 정확하다고 보시면 간주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앞서 언급한 RT112 셀라인뿐만 아니라 UMUC3를 이용한 스크린, 그리고 크리스퍼R-I를 이용한 넉단 스크린에 대해서도 실험을 해봤는데, CB스퀘어가 다른 방법에 비해서 모든 경우 높은 F1 스코어를 보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F1 스코어는 리컬과 프레시전의 하모닉 민이며, 높은 F1 스코어의 경우 리컬과 프레시전 양 측면에서 높은 정확성을 보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뿐만 아니라 각 이센셜 진에 대한 FDR 계산 결과를 봤을 때도 다른 방법에 비해 상대적으로 CB스퀘어가 펄스 네거티브가 적었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작년에 발표된 논문에서 나온 데이터를 이용 분석을 했을 때 CB스퀘어는 역시 다른 방법에 비해서 좋은 성능을 보임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다른 방법에 비해서 높은 정확성을 보이는 이유를 찾기 위해서 저희는 베타 바이노미얼 모델을 이용한 가이드 RNA 레벨 테스트가 전체적인 정확성을 향상시켜 주었다는 가설을 세웠고 몇 가지 추가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일례로 다음과 그림과 같이 CB스퀘어에서 찾아낸 그룹 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가이드 RNA와 매직에서 찾아낸 그룹 간의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가이드 RNA에 대해 비교를 해봤을 때 일정 수의 겹침을 확인하였으나 꽤 유의한 숫자의 가이드 RNA가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겹치는 2971개의 가이드 RNA를 제외하고 CB스퀘어에서 찾아낸 9677개 그리고 매직에서 찾아낸 28,410개의 가이드 RNA에 대해 샘플 간의 카운트에 대한 힙맵을 방법별로 각각 그려봤을 때 CB스퀘어에서 찾아낸 가이드 RNA 그룹은 그룹 내의 베리어빌리티 낮음을 명백하게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반면 매직의 경우에는 가이드 RNA 그룹 내의 베리어빌리티가 상당히 높았으며 샘플에 대한 클러스터링을 진행시켰을 때 위와 같이 같은 그룹끼리의 샘플조차도 서로 클러스터링 되지 않음을 확인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CB스퀘어가 매직보다 가이드 RNA 레벨 테스트에서 보다 낮은 펄스 포지티브를 생성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데이터뿐만 아니라 다른 데이터들에 대해서도 동일한 실험했을 때도 비슷한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 추가적인 실험을 통해서 저희는 베타 바이노미얼 모델이 정확한 분석의 근간이 될 수 있음에 대한 단서들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CB스퀘어의 경우 오픈소스로 공개되어 있으며 아래 친숙하신 분은 다음에 크렌이라는 공식 웹사이트에 가셔서 다운을 받으실 수 있고 혹은 R 언어상에서 패키지 인스톨을 위한 커맨드를 이용하여서 설치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CB스퀘어 알고리즘들은 웹 기반 크리스퍼 분석 플랫폼인 크리스퍼 클라우드에서도 사용 가능합니다. 다음 장에서는 크리스퍼 클라우드를 이용한 스크린 데이터 분석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크리스퍼 클라우드는 웹 기반 분석 플랫폼이고 대부분 웹브라우저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른 웹 기반 분석 방법과 차별화되는 것 중 하나로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을 클라이언트 사이트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데이터를 전송하다가 데이터가 유출되는 사고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쉬운 인터페이스와 동영상으로 제작된 튜토리얼을 통해서 쉽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크리스퍼 클라우드의 피처를 다른 웹 기반 분석 툴인 매직 위스퍼, 파인애플 파이와 비교한 표이며 이를 통해 상대적으로 많은 기능을 크리스퍼 클라우드가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크리스퍼 클라우드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먼저 웹브라우저로 다음의 주소를 방문하시면 되고 이때 스타트 애널라이시스를 눌러서 시작을 하시거나 사용 방법이 궁금하실 경우 제작된 튜토리얼 비디오를 시청하시면 됩니다. 시작 버튼을 누르고 나서 처음 진행해야 되는 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어떤 실험 디자인을 통해 나왔는지 선택을 하는 과정입니다. 다음으로는 데이터는 총 몇 개 그룹으로 나뉘는지를 설정하는 부분이고 이때 그룹의 수와 그리고 각 그룹의 이름을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사용한 라이브러리 어노테이션 정보를 입력하는 부분인데 아래 설명과 같이 직접 파일을 만들어 업로드를 하시거나 혹은 이미 추가된 라이브러리에서 선택을 하셔서 다음 단계로 진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가지고 있는 패스키 파일을 선택하는 과정이고 그 뒤에 각 파일들이 어떤 그룹에 속했는지를 설정하는 과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모든 과정이 끝나게 되면 이메일을 통해서 링크를 받게 되는데 처음 링크를 열게 되면 다음과 같이 제출한 데이터의 퀄리티가 우수한지를 확인할 수 있는 QC 페이지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탭부터는 그룹 간의 진 레벨 테스트를 보여주는 탭이고 이때 p-value, fold change 등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어떤 특정 진의 정보가 궁금할 경우 맨 오른쪽에 버튼을 클릭하시고 여기에 연결된 사이트를 이용해서 진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결과 페이지에서 이름을 클릭하시면 해당 진에 대한 그룹 간의 가이드 RNA 간의 카운트를 비교하는 그래프 그리고 가이드 RNA 레벨의 통계 분석 결과 동안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제 세미나는 여기까지고 오늘 세미나에 대해서 요약을 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크리스퍼 캐스9
시스템을 통해서 로버스트하고 하이스루풋인 펑셔널 지네릭 스크린을 실험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CB스퀘어에서 제안한 알고리즘들에 대한 소개와 이를 이용해 보다 정확한 스크린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CB스퀘어의 알고리즘을 크리스퍼 클라우드에 새로이 구현하여 쉽고 정확한 크리스퍼 스크린 분석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소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연구실과 이번 논문에 같이 작업했던 사람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왼쪽 사진은 연구실 멤버들의 사진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이번 CB스퀘어 논문을 위해 협업한 콜라보레이터들입니다. 끝으로 본 세미나의 발표 자료에 사용된 논문과 링크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이상 세미나를 마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